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주제는 인공생명체와 인공생명체의 진화를 갖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목입니다. 예,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딱 만 30년 전인데요. 영화 주라기 공원 1993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쪽에 명대사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다면 생명은 갇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생명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고통스럽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는다. 이게 오늘 다룰 심층 탐구 주제의 인공생명체의 진화와 또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난주 과학뉴스 시간에도 짧게 좀 다뤘습니다. 근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여쭤봤던 질문 한두 가지 드리고 좀 관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생명체라는 게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든 생명체를 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이 그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뭐 DNA 같은 것들이 기존에 없던 것들을 조합하고 해서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유전자들은 다 있어요. 이미 예. 유전자들은 다 있는데 그 유전자가 있다고 그 생명체가 다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생명체를 진화시켜서 능력이 있다. 예. 이한기 기자가 내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그 권한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 이한기 기자가 그냥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1번은 바퀴가 달린 돼지. 2번은 날개가 달린 돼지예요. 예.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돼지를 하나를 만들 수 있다면 바퀴가 달린 돼지를 만들겠습니까? 날개가 있는 돼지를 만들겠습니까? 날개 달린 돼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날개 달렸다고 이제 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날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날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날개 있다 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못 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날개가 달린 돼지는 어떻게든지 가능할 방법이 있는데 예. 바퀴가 있는 돼지는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왜냐면 자연계에 바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날개는 자연계에 막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어딘가는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예. 바퀴는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든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장치가 있는 생명체를 만드는 건 아닌 거고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새롭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인공 생명체인 거죠. 그러니까 뭐 카메라 달린 뭐 송아지 이런 거 못 만든다는 이런 건 안 거죠? 되는 거죠. 컵에다 송아지는 아니지만 뭐 얼룩 송아지는 만들 수 있겠죠. 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제양 돌리 이것도 큰 의미에선 인공생명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예. 존재할 때 생긴 건데 사실 복제양 돌리는 그 인공 생명체라기에는 되게 부족해. 왜냐면 그 복제양 돌리랑 똑같이 생긴 어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미가 3명 있어요. 유전자 어미, 자궁 어미, 난자 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어미를 그러니까 어떤 세세포에서 유전자를 끄집어내서 예. 전혀 다르게 생긴 양의 난자에다 넣어서 예. 또 전혀 다르게 생긴 양의 자궁에 넣어서 생기게 냈죠. 예. 그래야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되게 엄마하고 완전 자기를 낳은 엄마하고 완전 다르게 생긴 양이 태어났으니까. 예.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었지만 예. 어차피 우리는 다른 장치를 사용해서 자궁과 난자를 사용해서 실제로 그 똑같은 어미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있는 생명체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공 생명체, 예. 존재하지 않은 생명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주제가 이제 네이처지에 실렸는데 미국 인디애나대 제이 레논 교수 연구진이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공생명체도 진화한다.
그래서 인공 합성 박테리아를 갖고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그러면 이전에 인공 생명체가 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없었나요? 그 연구 틈이 없었죠.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공 생명체를 좀 더 개념을 좀 잘 잡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토리를 한 심어요. 예, 참나무 도토리 심었어요. 그 나무가 자라죠. 예, 나무가 잘 자라요. 근데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우리 뭘 짓냐면 집을 지어요. 그렇죠? 근데 유전공학은 뭐냐면 그 도토리 유전자를 조작해요. 도토리 유전자를 조작해서 참나무가 자라는데 예, 이 나무가 이제 아주 좋은 나무를 예, 아주 결이 좋은 떡갈나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근데 그 만들어지면 그 나무를 베서 집을 짓겠죠. 그렇죠. 이게 유전공학이에요. 그런데 합성생물학은 뭐냐면 도토리 유전자를 어떻게 뭐 만들었어. 예, 다시 프로그래밍했어요. 그래서 심었어요. 예. 심었더니 여기서 아예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목하고 톱질하고 건축을 하는 기존의 건축 방식의 수그름이 사라지고 전혀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아니 합성 생물학이 훨씬 매력적이네요. 매력적일 수 있죠. 아니 그 생물학이 전공이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유전공학이 기존의 생명체의 일부를 변형시키는 기술이라면 예. 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편성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이냐 완전히 부시고 뭐 재건축을 하는 거냐 그런 정도의 차이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없는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데요. 아 그렇죠. 여기도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IT 세계에 스티브 잡스가 있다. 예, 스티브 잡스는 별난 사람이고 막 천재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현대 생물학계에는 크레이그 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벤터. 예. 그가 이제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아, 휴먼 게놈 프로젝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람의 유전체를 완전히 분석해서 아마 인간 유전자가 10만 개쯤 될 거야. 그럼 유전체를 완전히 알게 되면 우리가 유전병 같은 거 다 고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DNA 지도. 그렇죠. DNA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생각과 많이 달랐죠. 일단 10만 개쯤 될 줄 알았더니 2만 5천 개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왜 다른 동물들보다 적어? 자존심 막 상했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중요한 건 맞는 게 아니었어. 근데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1990년에 시작해서 올해 2005년에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 16년을 잡은 건데 예. 이때 제임스 왓슨, 예. 왓슨과 크릭 예. DNA 구조 밝힌 사람이 있잖아요. 예. 제임스 왓슨이 이 연구자의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거기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합니다. 예. 크레이그 벤터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막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연구팀을 그만두더니 예. 혼자 나가서 스텔레라 제노믹스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민간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렇죠. 민간에서 차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뭐 어떤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이 사람은 뭐냐면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휴먼 게노프했던 연구팀도 훨씬 더 빨리 해독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자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가 핸들링을 하면 좀 더 뭐 빨리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먼저 해가지고 이 뒤에 유전체에 특허를 내겠다. 아, 상업적인 그쵸. 게 이제 좀 깔려 있었네요. 특허를 내 가지고 누가 난치병 치료할 때마다 이 자료를 필요하니까 내 특허를 팔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 당시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휴먼 게노 프로젝트가 너무 자기가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싶었던 거군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니까 야 이건 특허 정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게노 프로젝트 팀은 또 바빠진 거죠. 그렇죠. 벤터가 작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딱 해야지 전 세계가 공경이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막 하다가 결국에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 팀과 벤터가 협력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5년 빨리 2000년에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휴먼 게놈 프로젝트 끝난 지가 13년이 됐잖아요. 예, 예. 하지만 여전히 난치병 치료는 여전히 난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전자 지도가 다 있으면 우리는 유전자 치료 이미 유전병 끝난 거야 생각했는데 예.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벤터가 이미 이걸 하면서 전 세계적인 일단 스타가 돼요. 모든 예. 사람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실력이 있다는 걸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이 투자도 하고요. 그때 이 벤터가 다른 방향으로 2000년에 휴먼 게노트 프로젝트가 완성됐잖아요. 예. 다른 방향을 간 게 바로 합성 생물학이에요. 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겠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도토리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도토리 유전자를 딱 그 변형해서 심었더니 그 튼튼한 나무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집이 집을 나왔다는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비유하셨던 이 합성 생물학. 큰 꿈을 꾸는 건데 희귀한 과학이니까 단계를 거칩니다. 2003년에 인공 바이러스를 만들어요. 예. 바이러스는 뭐냐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죽지가 않아요. 아, 예, 예. 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영위를 못하는 거지. 자기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자기 번식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혼자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껍데기 단백질과 유전체밖에 없어요. 유전자밖에. 아. 그 어디 가야 돼? 꼭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서 기생해야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거기서 자기 유전자와 단백질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독자적으로 생존 못하고 기생해야만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인공 바이러스는 간단해요. 껍데기와 유전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생명체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공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야잖아요. 그건 그렇죠. 너무 힘든 거야. 예. 너무 힘드니까 제일 처음에 인공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게 2003년에 했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2010년에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예. 벌써 13년 전이에요. 물론 개구리, 딱정벌레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박테리아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가장 단순한 핵막도 없고 최대한 단순한 생명체가 진화할 때 박테리아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미코플라스마 게니탈리움이라고 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미코플라스마라고 하죠. 미코플라스마의 유전자를 다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가 합성한 DNA를 넣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 유전자가 580개가 있는 박테리아를 만든 거예요. 아까 사람이 25,00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80개면 절대 많은 생명체가 아니죠. 최소한만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도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딴 데서 뭐 박테리아 유전자 조각을 레오국 조각 맞추듯이 맞춰서 그 DNA를 효모 안에 넣어요. 효모 안에서 박테리아 DNA가 뭐 효모 DNA 합쳐진 다음에 효모는 그러면 효모 자기 것만 아니라 박테리아 DNA들도 만들겠죠.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